안녕하십니까. 무역협회 트레이드 SOS에서 그 외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석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출 기업들의 그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가지고, 잠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환리스크 관리하고 해지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손익 흐름에 대해서, 일부분은 좀 기본적인 개념도 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약간 전문적인 개념도 좀 같이 가미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리스크의 개념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대부분의 그 무역 기업들은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게 미래에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환리스크 관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엔원 환율이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일본에 수출을 하시고 엔화를 수출 대가로 받으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이 좀 심하시죠. 예상치 못한 어떤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충격이 좀 큰 상태를 받고 계신데, 이것도 이제 환리스크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익 계산서상에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외환 차손익 외에 중요한 게 환율의 변동, 특히 수출의 경우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수입의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매입 원가가 상승할 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좀 결과가 나타나죠. 이게 결국은 환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리스크 크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수출 기업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출 계약을 50만 불을 한 기업하고 500만 불을 계약을 한 기업을 비교를 해볼 때 어떤 기업이 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냐면, 틀림없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좀 불안하죠. 요즘같이 환율이 좀 하락세에 든다면. 그래서 이 외환 포지션이 크면 클수록 환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환율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환율의 변동성, 이건 기업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요인이긴 하지만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되면 환리스크는 커집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수출 계약을 하시고 수출 대금을 회수하시는 데까지 기간이 상당히 롱텀이다. 길 경우라면 더더욱 또 불안감을 더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만에 환율이 변할 수 있는 변동성하고 석 달 동안에 환율이 변할 수 있는 변동성의 가능성은 후자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길게 되면 환리스크 크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리스크 종류 이 세 가지 환산, 거래, 영업 환리스크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거래 환리스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 수출 계약을 하거나 수입 계약을 했을 때 처음에 어떤 계획을 다 잡습니다. 우리가 이 수출 계획을 하면 예상 매출액을 어느 정도 환율이 가만히 되고 거기에 매출 원가가 다 가만히 돼서 어느 정도의 우리 영업이익을 목표로 이제 대부분은 다 삼고 있는데, 문제는 환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매출액이 떨어지게 되죠. 매출액이 떨어지게 되면 하단에 중간점에 보시는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수입업체인 경우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매입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환리스크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신 세 가지 환리스크 종류 중에서 이 거래 환리스크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수출의 경우에 외환 손익 흐름을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좌에서 우로 환율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정중앙에 영업이익 목표 환율을 A라는 기업이 잡았는데
그러고 수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문제는 수출업체인 경우는 왼쪽에 빨간 쪽 글씨가 있는 쪽이 문제죠. 환율이 떨어지게 됐을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예상 매출액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기울기는 딱 45도입니다. 10원 떨어지면 1달러에 10원 손해나고 100원 떨어지면 100원 손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수출 계약은 우리가 롱 포지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걸 이제 숫자로 좀 구체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8일 날 100만 불을 수출 계약한 기업이 1110원 정도를 목표로 삼았는데 정작 수출을 하고, 선적을 하고 나중에, 내고 또는 환전을 했을 때 환율이 저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업체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하단에 보시면 제가 임의적으로 용어를 썼습니다. 비회계적인 리스크라는 말하고 회계적인 리스크라는 말을 썼는데 그 회계상 계약 자체는 어떤 그 개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장이 되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약 시점에서 선적을 할 때까지 그 외상 매출금이 발생할 때까지의 그 손실이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3,520만 원 정도가 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그 손익 계산서상에 올라가는 손실은 380만 원 정도의 손실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 길면 길수록 환해스크의 크기는 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실제적인 기간이 흐름에 따라서 환율을 좀 표기한 건데 2012년 9월 28일에서 12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에 환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실제적으로 물건을 선적하고 돈을 받았을 때 한 2, 3일 사이에 환율 변동이 작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중소기 수출 기업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방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선적을 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처음에 계약할 시점부터 바짝 긴장을 하시고 타이밍을 잡으시고 해지를 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이 그런 실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요거는 간단히 분개를 좀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화살표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지만 실질적으로 1번에서 2번 회계상으로는 기장이 안 되는 기간인데 저 기간이 더 깁니다. 더 길고 아래쪽에 하단에 외환 차손이라고 해놨는데 이 외환 차손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봐야 일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환율 하락을 따지면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에서 2 구간이 환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대상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리스크 관리는 어떤 것인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환리스크 크기를 결정하는 3가지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수출 계약 크기, 그러니까 외환 포지션의 크기, 환율 변동성, 그 다음에 대상 기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운데 그 외환 리스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하나 있죠. 환율의 변동성. 이거는 기업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외환 시장에서 생기는 어떤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수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오는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환리스크 관리입니다.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그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걸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핵심 절차 중에 하나가 이제 해지라는 건데요. 해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그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 계약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의 어떤 거래를 하나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함으로써 미래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우리 기업이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률은 보전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
환율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보존이 되면 그 기업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따 그림에서 나오겠지만 해지는 또 하나 그 기회이익을 좀 포기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얻으실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 떨어질 때 대비해서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회이익을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해지는 수익의 변동성을 낮추는데 있지 그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리 기법이 여러 가지가 다른데 세미나 가시면 늘상 보시던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똑같은 그림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생겼는데 해지를 실질적인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이 수출 계약 시점에 계약을 한과 동시에 현재 환율이 달러 환율이 1,080원이었는데 1,080원 정도만 우리가 3개월 후에 수출 대금 수령할 때 1,080원 정도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영업이익률 10% 15%가 보전이 된다라고 자신이 있다면 그 시점에 그 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을 청약을 하시든지 거래은행에 선물한 매도를 하시든지 해서 해지를 실행을 하는 거죠. 해지 실행은 뭐죠? 계약 시점에 미래에 들어올 원화의 금액을 고정시키는 거죠.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미리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완전히 그 고정을 시켜서 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환율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위쪽에 수출 계약 시점, 선적 시점, 환전 시점은 실물 계약이죠. 이거는 실물 계약이에요. 상품 거래죠. 그 다음에 밑에 환변동보험이든 선물한 매도 거래든 요거는 금융거래예요. 금융해지거래입니다. 그래서 실물거래와 해지거래가 별개의 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환리스크를 보존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이 수출 계약 시점에 미리 그 환율을 확정을 짓고 1,080원이면 두 달 있다가 우리가 달러 자금이 들어왔을 때 1,080원에 팔겠다 하고 미리 고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서 저 매출액이 변화가 없죠. 매출액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좀 고정을 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 그림은 별 의미는 아니고요. 가운데 중심선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환율이 떨어졌을 때 수출 기업의 경우 밑으로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실선보다 점선이 이렇게 어떤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폭이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그 손익의 그 크기를 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지를 했을 때 그림상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실물거래와 금융해지거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파란색 실선은 실물거래예요. 수출 계약을 한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환율이 왼쪽으로 하락을 했을 때 하락한 만큼 아래쪽에 30원이 하락하면 30원이 1달러에 30원 손실이 나죠. 그런데 미리 환변동보험이나 은행에 선물한 거래로 미리 1,080원에 팔아놨다면 만기 시점에 가서 1,050원으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쪽에 빨간 부분이요. 해지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손실 난 거를 금융 해지 거래에서 이익으로 커버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는 영업 손실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위쪽은 영업 외 손익으로 나타나요. 그 손익 계산서상에. 그러나 전체적인 경상이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반대쪽으로 갔을 때가 항상 문제예요. 해놨는데 환율이 오른쪽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업체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이 해지 거래를 안 했다면 이 빨간 선 점선이 없었다면 그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이익을 볼 수 있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 이익을 포기를 하셔야 돼요. 왜? 환율이 향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nobody knows거든요. 모르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가 개념을 도입한 우리 기업의 목표 영업이익 환율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그 해지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결과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CEO분들은 위에 영업이익 이 해지 손실 나신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액은 더 늘어나거든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기표를 하실 때 그만큼 계약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라는 결론입니다. 이것도 뭐 그런 사례를 그대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해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안 했을 경우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3,520만 원, 그 다음에 탑해서 3,900만 원 정도가 났어요.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근데 환변동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해지 손익이 영업 손익을 커버하면서 뭐 한 플러스 200 정도. 이게 뭐 마이너스 100 날 수도 있고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지 전략 수립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많은 업체들과 뭐 현장을 다니고 강의를 다니고 또 이 무역협회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이 키코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해지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해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키코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소리를 하도 한동안 많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해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게 비롯된 것이고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아까 뭐 상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해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키코 트라우마를 좀 극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그 뭐 지나간 얘기고 심각한 건 문제는 지금 환율이 자꾸 하락을 할 것이냐가 또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해지를 할 때 무조건 해라, 선물한 거래 해라, 무조건 팔아라,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조금 전략이 이제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략적하고 전술적 해지를 같이 믹스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그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도 외부의 아웃 컨설팅을 의뢰를 하신 그런 데를 상담을 하시더라도 좀 해지 시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배양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업체 상황에 맞는 해지 상품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키코 저 복잡한 옵션들은 중소기업들이 소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단순 구조 상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환변동보험 선물한 거래거든요. 여기 이제 손익 구조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해지를 하게 된 원인 거래, 수출 거래 손익 그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매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해지 손실 난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지 거래 하신 다음에 진짜 너무 환율이 수출업체의 경우 환변동보험 거래를 했는데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한다. 이럴 경우에 대처를 하셔야 돼요. 미리 환변동보험을 뭐 조기에 결제를 하시든지 또 만기를 연장하시든지 어떤 그런 방법적인 거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해지하고 전술적 해지의 개념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외환 포지션에 대한 그 기본 해지 비율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 중소기업들이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방향성이 아니고 변동성을 자꾸 따지셔야 돼요. 우리 기업이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는 정도라면 우리 전체 1년 수출액의 몇 프로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한 50%는 해지를 하겠다. 50%는 오픈을 시켜놓겠다. 아니면 뭐 60% 하겠다, 40% 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해지 비율을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율의 동향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만약에 하락 추세라면 그 50%로 전략적 해지 비율을 50%를 70%로 올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환율이 상승 추세라면 50%를 30%로 낮춰야 되고, 그런 어떤 탄력적인 피드백이 자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시장을 너무 이렇게 멀리 하시면 안 되고, 중소기업이 항상 큰 문제가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외환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율 정보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두려우시거든요. 그러나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정보를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2008년도부터 쭉 그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뭐 전반적인 큰 트렌드는 하락 추세죠. 그리고 최근에 2012년도 뭐 이후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일방적으로 계속 하락하다 최근에 좀 상승 추세로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하락 추세로 가다 환율이 한 방향으로 하락은 안 하죠. 잔물결이 있거든요. 이 잔물결이 있어요. 쭉 떨어지는 건 아니죠. 출렁출렁출렁 하거든요. 근데 그 잔물결 때문에 해지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잔물결 때문에. 하셨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또 고민하고 계세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셨을 때는 어떤 해지가 크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 제가 데스크에 나와서 하루 종일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데스크에서 방문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전화를 주시거나 1566-5114는 무역협회 콜센터입니다. 전화를 주셔서 외환 상담하신다 그러면 되고, 아니면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상에 컨설팅 난이 있어요. 조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청을 하시면 다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워낙 강세 추세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좀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으셔야 될 게, 환리스크 관리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필수사항이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피터팬 신드롬에서 약간 벗어나셔야 돼요. 정부의 어떤 보호에 너무 자꾸 의존을 하시다 보면 기업 내부가 자생력이 없어지죠. 내부적으로 자꾸 인력도 키우고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환율이 좀 떨어지면 자꾸 정부에만 의지하는, 왜? 글로벌 마켓 자체 트렌드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 정부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왜? 저희는 오픈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자생력과 어떤 경쟁력을 좀 키우시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